미국은 KF-21의 생산력과 개발 기술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한국이 극비리로 개발한 6세대 신기술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 KF-21의 성능은 그동안 예상을 넘어서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마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KF-21에 적용된 혁신적인 기술들은 미국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한다. 록히드 마틴은 과거 KF-21의 개발 초기에 그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발표한 KF-21의 생산력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밀하다. 미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KF-21의 생산 속도와 품질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군사력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항공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6세대 기술을 담고 있는 KF-21은 그동안의 전투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보된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KF-21에 탑재된 무기 시스템과 엔진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군사 분석 기관들도 KF-21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의 군사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 이 기술들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이 6세대 전투기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록히드 마틴이 KF-21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실수를 후회하고 있다. 이 실수로 인해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며 6세대 전투기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군사력을 위협할 수 있다. 록히드 마틴은 이번 실수를 교훈 삼아 한국의 군사 기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기술 개발에 대한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KF-21의 기술력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한국은 이와 같은 기술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방위 산업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의 방위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군사산업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발전 속도에 대해 더 이상 눈을 뗄 수 없게 되었다. 록히드 마틴이 후회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기술력 발전과 생산 속도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세계 군사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은 이 같은 한국의 급성장에 적응하고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이다. 결국 한국은 그동안 숨겨왔던 6세대 신기술을 통해 세계 군사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K. 한국항공우주산업 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해 대규모 현금을 쏟고 있다. 지난해부터 KF-21 등 수주된 계약을 위해 대부분의 현금으로 재고자산 확보에 주력 중이다. KN은 사업의 주기가 긴 만큼 제작 전에 확보해야 하는 물량이 있다 보니 초기에 현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KI의 올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6%나 감소한 수치다. 이는 KI의 기타 자산 중 단기성급 자산과 재고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실제 KI는 올 3분기까지 기타 자산 3,313억 원, 재고 자산 4,353억 원이 증가했다. 기타 자산에서는 단기 선급금이 1조 9,0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4% 늘었다. 같은 기간 재고 자산은 13% 증가했다. 단기 선급금이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무언가를 받는 계정임을 고려하면 재고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KI의 현금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5%나 급감했다. 이 역시 재고 자산과 단기 선급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KI는 지난해부터 재고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 셈이다. 관련 기사 모레스케 케미칼 2025년 스페셜티 전략으로 화학업계 불황 돌파 외 KI 파일럿 전 국민 네이밍 공모전 개최 에스크넥실리스 유럽연합 티슈프 폴란드 보조금 1950억 원 확보에 알그넥스원 민수사업 확대 현재까지는 나나 KI가 이처럼 재고 자산을 늘리기 위해 선급금까지 증가시킨 건 최근 방산 호조로 대규모 수주가 늘어난 가운데 KF-21 양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KI는 지난해 1조 4,054억 원 규모의 소형 무장헬기 2차 양산 3,495억 원의 공시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등 지속적으로 방위사업청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 중이다. 올해 7월에는 국산 전투기 KF-21분 양산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첫 양산 착수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3월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최초 양산 계획을 의결했고 항공기, 엔진,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제작업체인 K,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과 최초 양산 우선 물량에 대해 각각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KI는 KF-21 최초 양산 항공기 납품 및 후속 군수 지원 등으로 총 1조 9,6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I는 오는 2026년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말부터 20대를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지난 9일에는 KF-21 최초 양산 PBL 사업을 위한 1,243억 원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맺고 10일에는 보잉과 1조 1,268억 원의 B737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다 보니 재고자산 확대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I는 현재 대규모 사업인 KF-21 양산에 착수했다며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투입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보유 현금이 재고자산과 선급금 등으로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를 제작하려면 확보해야 하는 물량이 있어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재무상의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사청은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4,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KF-X 체계 개발에 돌입했다. 총 개발 기간은 10년 6개월로 2026년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말부터 양산 물량을 공급해 전력화시킬 계획이다. KF-21의 경우 2022년 7월 시 제1호기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시험 비행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 3월 공중 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공대공 미티어 유도 발사 성공과 항공기 고도기동 성속도 등 임무 영역 확장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란 옥죄는 트럼프 원유 수출 차단. 핵무기 못 갖게 하겠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중동과 전 세계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 0로 만드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4위 원유 보유국인 이란이 원유 수출로 번 돈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레바논의 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을 지원하며 중동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5일 최대 압박 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났고 다시 시도해도 또 다른 패배로 귀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5월 이란이 미국 등 서방 5개국과 2015년에 체결한 핵합의를 전격 탈퇴했다. 또 2020년 1월에는 정부 위의 정부로 불리는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헤즈볼라 지원 업무 등을 담당했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 드론로 공개 암살하며 이란과 내내 대립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강화 발표를 놓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최근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거의 무력화됐고 이란의 중동 지역 내 영향력도 줄어든 만큼 이란을 더 압박해 핵 개발 포기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무기 절대 못 가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재무부와 국무부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는 의회 비준 없이 각종 정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보다는 구속력이 낮으나 특정 기관에 구체적인 지침을 줄 때 주로 쓰인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의 수출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 이란이 중동 무장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며 내가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이란이 핵폭탄급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에 준하는 핵무기 최소 4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 구사무총장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려 든다면 기란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명수비대 일부 세력이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미 법무부도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임무를 받은 이란 요원을 적발해 기소했다. 다만 개혁온건파인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강조한 건 이란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이란은 2023년에만 원유 수출로 530억 달러, 약 76조 8,500억 원을 벌었다. 석유 수출 국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의 석유 생산량은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란의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국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95%를 구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2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서방 주요국은 이란산 원유의 직접 구매를 강하게 제재해왔다.